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CPI를 기다리면서 약간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쪽에서는 애플은 내리고 엔비디아는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외부 변수나 기타 상황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 기계,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 자, 유가 상승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또 이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급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그동안 팔아치우고 있었던 삼성전자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었던 포스코 홀딩스,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차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88데이네요. 네.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입추입니다. 입추. 오늘부터 가을이에요. 네.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기온이 조금 시원한 듯한 느낌도 좀 있죠? 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다.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그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태풍 지나가면 또 불볕더위 또 나오죠. 자, 아무튼 네, 시장은 일단 이렇게 잠깐씩 쉬어가는 그런 냉각 기간을 좀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확 올라오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아직까지 그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1.16% 아침 시작 전부터 올라가지고요,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 출발, 그러다가 훅 떨어졌다가요 다시 훅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플러스 0.61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침 시작 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온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었겠죠. 실적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기술적 움직임보다도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CPI 쪽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10날 발표입니다. 10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10날 저녁, 11일 새벽 이렇게 나올 텐데, 7월 물가지표 이 움직임하고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7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갈 것이다. 근원 CPI는 4.8%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6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긴 하던데, 아무튼 각각의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 수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그다지 썩 훌륭하진 않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겠죠. 즉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긴축을 일찍 끝낼 이유가 있나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물가를 확실하게 잡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또 긴축을 더 지속할 것이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그 연준이 뭐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9월 달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8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은 뭐 한 6% 정도, 75%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네 그런 거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바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냥 전망치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바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연준이 반영을 좀 해준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금리 인상은 아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는 총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고 지금 금리는 정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왔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아요. 뭐 고용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미국은 실업률이 왜 그렇게 낮은지 또 고용이 왜 그렇게 높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소비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을 버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금리 더 올려야 한다. 네, 돈 번 거 전부 다 은행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약간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CPI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네, 이런 것을 가지고서 변수로 계속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이들 했었는데 근데 주가가 또 오늘 보니까 올라버렸어. 뭐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실적이 나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보면 또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했다. 그런데 실적 즉 어닝 시즌이 끝나가면서 이런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실적이라는 재료가 사라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했죠. 네, 예상보다 실적이 좋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저력 그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이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그런 장세가 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던 재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거나 또는 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것에 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계속 보셔야 되겠죠. 네,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6%. 조금 올릴 가능성은 13.5%.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네요. 네, 86% 정도까지 네, 지금은 금리 동결이 아주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뭐 현재로서는 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부담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단기적 조정이 나타나는 건 아니냐 했는데 아래쪽 지지선을 또 그렇게 잡아가지고 올린다라면 점점 이 저점 지지대가 같이 딸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지는 가까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뭐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뭐 어제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쏠림이 완화되고 또 거기서 나온 수급들이 뭐 초전도체를 더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도체나 또는 어제 조금 상대적으로 내려왔었던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금이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업종 쪽으로 스며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그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유, 기계, 조선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 유가가 오름 추세를 보이는 것이 코스피 하락에도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계, 정유주를 일제히 끌어올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정이라고 해요. 정기조가 좀 더 나네요. 기조정, 네, 정기조가 낫네요. 정유, 기계, 조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근데 이건 또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차화정이니, 정화조니,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요건 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82.82달러를 기록했다. 빨리빨리네, 네, 빨리빨리, 이 82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계속 올라가요. 네, 브렌트유도 지금 86.24달러. 이 정도면은 6주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요, 뭐, 지금 주유소의 기름값도 많이 올랐나요? 네, 아무튼, 제가 차를 운전은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기름값도 많이 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CPI 지표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네, 유가가 상승을 한다. 이건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더 하락하는 것에 기점을 뒀을 때 CPI가 뭐 전년도 이런 기저 효과가 있더라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 포인트가 계속 나타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제 그 전년도 가격대하고 지금 가격대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폭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7월달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가가 상승했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7월달 CPI는 네, 이 에너지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것이 조금 네, 오히려 더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흑해 일대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흑해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또 어디 항구를 노보로시스크 네, 이런 항구를 또 공습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저것뿐만 아니에요. 저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이런 모습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원유 공급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서 유가 상승을 더 부추겼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유, 기계, 조선 이쪽은 고유가 시대의 전통적인 수혜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원유 채굴 관련한 해양 플랜트, 건설 플랜트 발주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조선 쪽하고요. 기계, 뭐, 그 다음에 플랜트 쪽이니까 뭐, 기계도 포함되고, 건설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 대체적으로 실적 개선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 정유업종은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네, 그런 실적이 연결되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수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뭐, 지금 좋죠. 네, 지금 좋은 거고, 또 유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동안 싸게 사놓은 재고를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네, 정유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정유, 기계, 조선주의 어떤 일제 반등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긴 한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 되는 거고, 기계주들은 뭐 각자의 또 다른 사정들이 있어서 자기만의 재료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잘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하죠. S-오일을 혼자 정유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도 예전엔 정유주로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주로 포함돼가지고 변동성을 막 보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유 섹터 쪽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그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학업종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화학 같은 경우는 그쪽은 좀 부담될 수 있겠다. 그죠? 화학은 이제 석유를 원재료로 써서 하기 때문에 물론 상품 가격 인상을 시키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당장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유, 기계, 조선 이쪽이 어쨌든 간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대기에는 약간씩 올라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대응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지켜보면서 이 고유가 시대의 흐름이 또다시 연결될 것인지 여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라면 굳이 지금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손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보다는 좀 길게 보는 추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다.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8월달 들어서서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3,490억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외국인이 팔아서 개인들이 떠넘김을 받았든 아니면 개인들이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았든 간에 어쨌든 수급의 이동은 그렇게 진행되어 있네요. 삼성전자는 8월달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개인 순매수 1위에 올라가 있다. 이건 순위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개인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달려들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달이죠. 지난달 7월달만 하더라도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2차전지주에만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었고 주가가 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삼성전자를 사들이면서 2차전지를 팔아치우는 형태가 또 나타나고 있다. 2차전지는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다. 자,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 2차전지 종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이 디램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도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 디램 쪽이라면은 뭐 삼성전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라면 하이닉스를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순매수가 훨씬 더 많네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난달에는 개인들이 어땠느냐, 포스코 홀딩스를 가장 많이 샀다. 4조 5천억 원어치나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쪽에서 지금 뭐 많게는 이제 70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이제 훅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면은 변동성이 커지거나 또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 매도로 쳐서 매도가 나오건 아니면 투매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던 어떤 식으로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지난달 말에 64만 원이었어요. 최고가는 7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달 56만 원으로 떨어졌다. 12% 정도 떨어졌다. 근데 최고점 대비해서는 20% 넘게 하락한 거예요. 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도 각각 5에서 8%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이번 달에만 11%, 그 다음에 18%씩 하락했다. 많이 빠진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주가 떨어지면 득달까지 달려들어서 막 사들이고 막 올려놨던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은 경계심을 가지고
더 빠질 것 같은데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움직임이 바뀌는 건 아니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업황에 대한 그런 그 자금의 순환, 이 수급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2차전지의 약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고요. 그 수급을 받아먹는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의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단기적으로나마라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은 CPI 지표를 기다리면서 상승세를 일단 보였다. 근데 기술주 쪽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CPI 결과와 관계없이 9월달은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정유, 기계,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혜주의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 정유, 기계, 조선이라는 이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된다라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상황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차전지 쏠림 현상은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2차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치보다도 뭔가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쪽 업황도 요즘에 좋아진다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균열이 금방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천천히 침착하게 지켜보고 대응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코빅스 읽어드릴게요. 102페이지에 보면 실수는 발전의 시작이다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많이 봐줘서 2번, 3번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매번 반복하는 실수는 뭐예요? 내가 위에서 사놓고 다시는 저기서 안 사야지 했는데 또 사는 거지. 고점에서 사서 물려가지고 저점에 팔았는데 다시 좋아 보이는 종목이 고점을 치고 있으면 고점에 가서 또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3번, 4번, 5번 그러면은요, 주식 잠깐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악에만 바칠 수 있어.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격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